원종래의 Chinese Poems.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우석의 오이항, 우이샹 이라는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이샹, 당 류유시. 朱雀桥边野草花，乌衣巷口夕阳斜，昔日王谢堂前燕，飞入寻常百姓家。 이 시의 제목인 우이샹, 오이항이란 중국 남경시의 동남부에 있는 푸즈묘, 부자묘 근처에 있는 골목 이름입니다. 푸즈묘에서 몇십 미터 떨어진 거리에 진회하, 진화의 허라는 하천이 있고 그 하천 위에 주추에차오, 주작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 건너편에 우이샹이라는 골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목은 중국의 삼국시대 때 오나라의 궁정을 지키는 금군들이 주둔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이 입었던 군복 색깔이 까만색이었기 때문에 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 사는 골목이라는 뜻으로 까마귀 오자를 써서 오이항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난징 우이샹 주변에는 음식점을 비롯한 굉장히 많은 가게들이 화려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중당 시인 유우석이 이곳을 찾아갔을 때는 굉장히 쇠락한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우석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사이나는 중국 당나라의 역사를 두 시기로 구분짓는 분수령 같은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은 755년 12월부터 763년 2월까지 약 7, 8년간 계속되었는데 유우석은 안사의 난이 끝난 763년으로부터 9년이 지난 772년에 태어나서 842년까지 70년간 중당 시기를 살았던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팽성 출신인데 이 팽성이라는 곳은 오늘날 강소성의 슈조우 서주입니다. 당나라 정원 9년 서기로 793년에 유종원과 함께 진사급제를 하였고 모친상으로 인해서 2년 뒤인 정원 11년에야 처음으로 태자교서라는 관직을 제수받았습니다. 5년 후인 정원 16년 서기 800년에는 회남절도사 두우의 막부로 들어가서 회남 기실 참군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두우가 재상이 되어서 조정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도 조정으로 들어가 감찰 어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종원과 한유가 어사대에서 같이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후인 서기 805년 정월에 덕종이 사망하고 그의 아들 리송, 이송이 즉위하는데 그가 당나라 순종입니다. 그는 중풍에 걸린 상태에서 즉위를 했다고 하는데요. 순종의 태자 시절 시독 어사였던 왕숙무는 그때까지 환관들이 가지고 있던 군사 지휘권을 박탈하고 번진과 높은 관료들의 여러 가지 기득권을 제한하는 소위 영정혁신운동이라는 몇 가지 정책을 감행했는데 이 운동은 보수 세력의 연합적 반격으로 실패합니다. 그들이 정권을 쥐었던 기간은 145일이라고 합니다.
유석은 왕숙문의 신임을 받아서 둔전 원효랑으로 국가재정관리에 참여했고 유정원과 함께 이 혁신집단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합니다. 순종과 왕숙문의 이 혁신운동이 실패한 후에 이들이 처벌을 받아서 순종은 아들 이순에게 양유를 하도록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 이순이 바로 원화제 헌종입니다. 왕숙문은 텀적되었다가 사사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강등이 되었는데 그 주동 인물 가운데 왕숙문과 왕비가 있어서 두 사람의 성을 따서 이왕이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사마직으로 강등되었기 때문에 영정혁신운동을 이왕 8.3마 사건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8.3마 가운데는 유우석과 유종원이 있는데요. 이들은 다 처음에는 자사로 강등이 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한 단계 더 강등되어서 사마가 되었다 합니다. 유우석은 낭주로 발령이 났고 유종원은 영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원화 9년에 경사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 해에 원화 10년 자낭주 지경 희증 간화 제군자 중국음으로 읽으면 元和10年自랑州至今细征看花诸君子라는 시를 썼는데 그 시의 내용이 집정자 그러니까 재상인 것 같은데 그 집정자를 화나게 해가지고 다시 지방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파주 자사로 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 연주 자사를 지내다가 원화 14년 819년에 모친상을 당해서 연주를 떠났는데 그 다음 해인 원화 15년 서기 819년에 헌종이 사망을 하고 목종이 즉위를 합니다. 석은 그 다음 해인 장경원년 서기 821년 겨울에 기주는 지금의 총칭 펑제시엔 봉절현인데 그곳의 자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3년 후인 824년 장칭 4년 여름에는 안위성에 있는 허조, 지금은 안위성의 허시엔인데 그 허조의 자사로 갔습니다. 2년 후인 서기 826년 당나라 경종 보력 2년에는 낙양으로 가서 동도상서성에 부임하라는 전보 명령을 받습니다. 이 시는 바로 안위성을 떠나 낙양으로 가기 위해서 난징 그 당시 금능 찐링에 들렸을 때 쓴 5수의 시 가운데 두 번째 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를 한 구 한 구씩 해석을 하겠습니다. 주취의 桥边野草花 주작교 그 부자묘와 오이항 사이에 있는 진화이허 위에 있는 그 주작교 그 다리 근처에는 예차화 야초 그러니까 들꽃들이 꽃을 피우고 있다. 우이시앙코 시양시에 그런데 그 주작교 끝에 있는 오이항의 그 골목에는 시양시에 석양이 비스듬히 비치고 있다. 이 시는 이 구절이 특별히 좋은데요. 이 구가 특별히 좋은데요. 그 의미가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운드, 그 사운드의 형성이 굉장히 아름답게 들리는 것 같아요. 우이시앙코
西洋血, 시, 샹 이런 것이 반복이 좀 비슷한 음이 반복이 되기도 하고 하여간 이게 음의 조화가 사운드의 조화가 아주 아름답다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 제3구요. 시르 왕시에 당첸옌. 난징 그 당시 이름으로 찐닝이라는 곳은 동진의 수도였습니다. 삼국시대 오나라의 궁중호위군들이 묵었던 오이항이라는 골목은 동진에서는 동진 사마씨의 정권을 뒷받침해주는 왕씨와 사씨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왕씨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동진 초기에 재상을 지낸 왕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서해의 성인으로 불리는 왕희지가 있었고 사씨를 대표하는 사람으로는 비수지전을 승리로 이끌어 동진의 명맥을 몇십 년 연장시킨 명재상 사안과 사안의 조카이며 비수지전을 승리로 이끌도록 진두지휘한 비수지전의 영웅 사현, 그리고 사현의 손주이며 유명한 산수 시인 사령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진 당시에 오이항은 정치, 문화 두 측면에서 최고의 권력자들이 모여 사는 굉장히 요새 말로 핫플레이스였던 곳입니다. 그런데 55세의 유우석이 그곳에 찾아갔을 때 오이항은 더 이상 정치 문화의 선망의 대상이 아니고 쇠락한 지방 도시의 보통 골목이었었던가 봅니다. 구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난날 왕씨 사씨의 집 앞에 살았던 제비들은 그래서 마지막 구를 보겠습니다. 飞入寻常百姓家. 飞入들어간다. 寻常百姓家. 寻常이라는 것은 보통의 일반적인 평범한 百姓家 백성 집. 그러니까 전체를 붙여서 해석하면 그 옛날 그 왕씨 사씨들 아주 다 대단했던 사람들이 살던 집 앞에 살았던 제비들은 물론 그 제비 자체가 아니고 그 제비의 후예들이겠죠. 飞入寻常百姓家. 일반적인 평범한 백성의 집으로 날아 들어간다.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유우석의 감정은 인생무상으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34살 때 영정혁신운동을 일으켰다가 그 혁신운동이 실패하여 20여 년간 약 22년인데요. 사마 또는 자사직으로 지방관을 지내다가 이제는 조정으로 들어가서 원래 품었던 포부를 펼치게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지방을 떠돌던 그런 생활은 끝나고 낙양의 상서성으로 가게 된 것을 안도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를 한 번 더 낭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이샹 당 류유시 朱雀桥边野草花 乌衣巷口夕阳斜 昔日王谢堂前燕 飞入寻常百姓家